네, 주도 섹터 공략에 대한 고민, 그 해답을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I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지금은 좀 아쉽지만 장중에 690선 회복하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서 사실 외국인들만 양시장에서 좀 담아준다면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게 아쉽긴 해요. 일단은 저희가 시장에 대한 방향, 확실히 외국인의 수급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환율로 인한 주가의 상승은 두세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원래의 자리로 회복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 대선 관련 리스크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도 한 달 정도는 국내 시장을 횡보를 했고요. 미국 시장은 그 당시에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차를 두고 커플링 되어진다는 부분을 함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외국인 매도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매도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한국을 이탈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우려를 하고 계세요. 현재 금융시장, 증권시장 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닙니다. 우리가 증권시장이라고 하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최근 8월, 9월, 10월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략 한 15조 원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5조 원 매수해서 15조 원을 덜어냈죠. 그런데 채권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근 8, 9, 10월 3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채권시장에서 무려 25조 원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세계 채권지수 편입이라는 호재가 있기도 했었지만 전반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재 시장에서의 투자 관점은 변동성,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안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피해 있자라는 전략입니다. 이게 시장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 다시 매수로 들어오는 진행의 자금이 대기자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국내 시장을 이탈하기 위한 매도 자금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주제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기관 매수입니다. 기관의 매수 중에서도 우리 수장님과 앞서 모두에 얘기를 해주시지만 연기금의 매수가 예사롭지 않죠. 최근 11월 들어서 연기금이 1조 원이 넘는 매수를 보여줬어요. 통상 연기금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과거로 한 달 이내 외국인 연기금 투자자들이 1조 원 이상을 매수했던 시점이 20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팬데믹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때 대략 1조 5천억 매수를 했거든요. 굉장히 매매를 잘하는 집단입니다. 그럼 최근에 거의 한 4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연기금에서 1조 이상을 매수했다라는 것은 이거 의미심장한 기관의 매수로서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의 세 가지 부분을 판단해서 지금 시장의 상황과 연동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일시적인 하락이다. 그리고 이 일시적인 하락은 오랜 기간의 주가 하락을 동반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두세 달, 한두 달 정도의 흐름이 지나고 나게 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기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반등이 들어올 때 어떠한 섹터에서의 종목이 가장 빠를지를 한번 판단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가는 단계, 종목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두 달, 두세 달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결국에 제자리 찾아갈 때 가장 크게 오를 쪽 우리 노려봐야 될 텐데 오늘 자동차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주가 마침 또 강해요. 대표주부터 부품까지. 일단 트럼프 당선에 따른 고관세 우려가 자동차 섹터를 좀 주춤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렇지만 자동차 워낙에 호재가 많잖아요. 밸류업 모멘텀도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규제 완화 이슈도 있죠. 트럼프 내연기관 확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반등 동력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만 좀 부각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서부터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환율이라든가 시장 환경이라든가 전반의 성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자의 보편 관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업종이 이번 트럼프 관세와 직격탄이다라고 많이 해서 최근 내에서의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내용을 좀 따져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관세 리스크는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자동차 업종의 공장들이 지금 북미 쪽으로 이전한 상태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3분의 1 수준에서의 자동차들은 관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의 현재의
체질적인 그 상황을 보게 되면 10% 보편 관세 수준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받아내줄 수 있는 체력이 되기 때문에 이 트럼프 이번 그 보편 관세 10%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만큼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네.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주가 하락을 했었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 고점이 13만 원, 14만 원에서 9만 원대 수준까지 선반영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오히려 빠른 조정 이후에 빠른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업종 이번 지수 하락 이후에 반등의 시점에서 모멘텀을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업종이 최선방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이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잘 달릴 일만 남은 건지 기대가 되는데 마침 또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네.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9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LA의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NCM9이 장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목할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1년 전에 기아에서 EV9 출시했었죠. 네. 굉장히 반응도가 좋았어요. 맞아요. 국내에서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EV9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아이오닉 5는 많이 보이던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EV9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한 2,000대, 네. 올해 안에 한 2,000대 팔렸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북미에서는 18,000대, 그 10배 가까운 18,0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네. SUV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선호도가 아주 낮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새로 나온 EV9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선호도를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네. 미국 쪽, 북미 네. 쪽 이쪽에서는 SUV한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현대차에서 출시하는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SUV이고 7인승이고 여러 가지 장착된 내용에서의 긍정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호평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모터쇼에 출시가 네, 되죠. 22일이죠. 네. 저도 이 차량이 어떻게 이제 그 네. 윤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어떤 형태로의 그 모습이 출시가 되는지 궁금해하고요. 네. 이 차량이 나오게 되면 선호도나 어떤 판매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랴 이번 주 22일 정도로 알고 네, 있습니다. 모터쇼에 맞아요. 출시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선호도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의 주가의 리바운딩이 탄력을 받을지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는 그 오토쇼 굉장히 주목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북미에서 SUV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 아이오닉 9이 딱 그 부분을 취향 저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쪽에 리바운딩 나왔을 때 네. 자동차 하면 대표주가 현대차, 기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현대차에서 내놓는 거긴 한데 그럼 현대차 봐야 되나요? 기아 봐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주시장에서 네. 가장 강력한 호재라고 하면 네. 뭐 신제품을 개발하고 외자를 유치하고 네. 뭐 어떤 그 이익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내용보다는 네. 낙폭과대를 가장 최고의 반등에서의 재료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시장 내에서 많은 종목들이 최근 내에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1월, 2월, 3월에 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수출 기반으로 해서 이익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 상승력이 컸는데 다른 업종이 상승하고 있을 때 6월부터 조정을 받았어요. 네. 먼저 조정을 받았고 지금 시점에서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네.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기관 투자자들의 최근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죠. 네.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고요. 기아차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아. 빠른 회복력을 가진 상태에서 주가 반등의 흐름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악재라고 한다면 최근에 3분기 실적,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상회했지만 기대치만큼은 못 미치는 상태에서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는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이익단에서 조금 눈높이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지는 상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 오늘 장에서 또 전일 장에서 움직임이 조금 나타났어요. 바닥 찍고 이제 리바운딩이 시작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가격 전략은
뭐 지금 가격도 저는 무난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의 저점 라인을 잡아본다면 97,000원. 지금 수준에서 한 1% 정도 그쵸. 내려왔을 때, 네. 뭐 내일 정도 공략을 해보면 적정 수준에서의 가격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11만 원. 보수적으로 잡아서 11만 원입니다. 네, 네. 고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지만 11만 원 수준에서의 가격차를 잡아서 현 시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의 끝판왕, 또 낙폭 과대면 떨어진 만큼 그만큼 반등 나올 때 크게 줄 수 있으니까요. 기아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보면 딱 추세 돌리는 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매수가는 97,000원, 목표 주가는 11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AS도 하나 받아보려고 하는데 마침 이것도 자동차 쪽이에요. 네. 특히 HL만도 요즘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자율 주행 관련한 이슈도 있고 내연기관차 이슈, 뭐 이런 낙수 효과를 다 받아가면서 그 안에서도 잘 가더라고요. 오늘도 3% 넘게 올라가면서 우리 목표 주가 42만 원이 아니라 42,000원이었죠. 42,000원을 달성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더 열어봐도 될까요? 있습니다. 네. 만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붙어서 주가의 탄력성이 강화되는 형태에서 네.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테슬라 트레이드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 우주항공이 있습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자율주행은 올해 안에 텍사스 지역의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율주행이 먼저 하나의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얘기가 나올 거고 로봇이 여기에 이슈를 발현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주항공 흐름에서의 이슈가 발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은 기간, 단기간 내에서의 테슬라 트레이딩과 관련된 이슈가 발현될 때 주가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당연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 선단에 서 있는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네. 만도의 흐름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모습이 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도달했지만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가의 탄력이 목표 가격을 가볍게 돌파하는 흐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한 44,000원까지의 목표 주가를 판단해서 1차로 목표가 상향화해서 접근해 보신다는 전략으로 가능 흐름에서 만도 보유 관점으로의 접근입니다. 네. 보유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44,000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케어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풀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